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을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 보복하겠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된다. 경고인데요? 그렇죠. 경고고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가 좀 급박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신호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대외 관계에 있어서 뭔가 레버리지로 사용한 관세였는데 그게 흔들린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관세 효용성을 되돌려야 되는 그런 긴박함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마음도 보인다. 교수님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고관세가 위법하다라고 하니까 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를 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최장 150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150일 동안의 시간을 벌면서 더 강력한 뭔가 카드를 꺼내겠다. 이런 계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지켜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 15%라든지 그 나라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한국이나 일본, EU 같은 주요 교역들을 보면 한 15% 정도 내외되잖아요. 그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로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으름장을 놓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 정치적 상황을 보면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요. 작년에 상호 관세율을 이용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대내적으로 많은 논란과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상호 관세율을 만드는 데 상당히 공이 들었는데 그게 정책 환경에서 좀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더 큰 거를 만든다? 그거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도박을 모험을 한다? 그걸 상정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자신이 정말로 성과로 내세우는 상호 관세율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 그래서 15%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상호 관세율, 보편 관세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그거는 특별한 조사나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시간을 벌고 150일 이후에 많이 논의가 되는 무역법 301조라든지 무역확정법 232조를 통해서 국가와 품목별로 그 관세율을 부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우리나 주요 교역들에게 그 상호 관세율과 동등한 세율을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목표는 기존에 부과했던 15% 관세를 유지하는 것. 이게 1차 목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4년이라는 대통령 임기를 놓고 봤을 때 첫 1년은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통상이나 안보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틀을 만드는 거였다면 2년 차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래서 1년 첫 해에 만들어 놓은 성과가 다 날아간 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그걸 복구해가지고 성과를 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뭔가 선방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집권 3년차, 4년차에서도 뭔가 레거시를 만들고 싶어 할 텐데 그게 흔들렸는데 이걸 또 기회로 생각해서 더 많은 걸 한다? 그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는 4년 임기 대통령에겐 그렇게 바람직한 그러한 타임프레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합의를 했던 무역 합의에 대한 그 의회 승인을 보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움직임이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주요 교역국 중에 보면 지금 중국이라든지 말씀 EU라든지 한국, 일본을 보면 일단 한국하고 일본은 그 기존의 관세 그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됐더라도 기존에 그 어떤 합의해 놨던 통상 부분에서 관세협상 그 결과는 존중하고 가겠다. 그 대미줄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속으로 웃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40,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가 지금은
그때 15%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레버리지가 또 생긴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중하게 지켜보겠다. 그리고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원론적인 메시지고 이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거니까 여유가 있어 보이는 메시지가 나온 거고 이유는 좀 강경하게 나갈 그런 태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틀을 깨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산업 구조를 봤을 때 대미 수출을 봤을 때 자동차라든지 의약품이나 항공기라든지 고부가 가치 어떤 제품들을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깨졌는데 그걸 갖다가 압박하면서 새로운 그 판을 얻으려고 한다? 과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후에 어떤 주요 수출 품목의 어떤 그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유럽이 요즘 하도 많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반격의 모멘텀을 가진 거라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나 일본하고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가 메시지를 내기는 하지만 다들 일단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 신중하게 상황을 보자 이런 입장일 거다. 교수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방선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이웨이를 가고 있잖아요. 공화당 입장에서도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막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신중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선거에서의 영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공화당 장악력이라든지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 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 선거, 지방 선거, 주선거 전부 다 경선을 거쳐야 돼요. 후보가 되려면 그 당내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그 룰이 거의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의 지지자들이 나가서 투표를 해서 그 결과로 그 당의 후보가 돼야지만 또 본선에 나가서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선이라는 건 아무래도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핵심에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원 의원 435명을 이번에 다 또 그 재선에 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 공화당세가 센 완전 레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김이 더 세지만 아무래도 뭐 조지아라든지 뭐 그 우리가 말하는 러스벨트 지역의 경합주 같은 지역에는 좀 덜 먹힐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색이 좀 이념색이 중간으로 가다 보니 그런 지역에 있는 후보들은 우리의 그 수도권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좀 뭔가 좀 이념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뭔가 실생활이라든지 중도 성향의 그걸 내야지만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판의 목소리는 낼 수 있겠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가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그 경제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에서 좀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불편한 기석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좀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에 현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악화가 된다면 그렇다면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공화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오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기 첫 국정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할 얘기가 많아서 아주 긴 연설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할까요? 성과를 이제 홍보하시겠죠. 가장 큰 게 대체로 그러니까 신년 국정연설이라는 게 그 대통령이 프라임 시간, 동부 시간 9시에 나와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부가 어떠한 주요 의제를 가지고 해당 연도에 일을 해나가겠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그걸 위한 의회의 협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라는 연설이에요. 그걸 통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이제 그 입법이라든지 예산 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얻는 그런 건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최근에 들어서는 뭐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신년 그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 국정 과제라든지 성과를 홍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런 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요번에 이제 그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눈부신 성과를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보였는가를 홍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어떠한 일을 할 거고 그 중심에는
잘하신 것처럼 관세와 이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런 그 목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성과를 나열하면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이 정말 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힘을 실어달라. 이러한 그 자화자찬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방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는데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얘기를 하겠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고 연방대법원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사가 뭐 심판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이 어떤 그 자신의 뭐 실패라든지 뭐 과오 이런 부분도 이제 무마하고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포장을 하는 데는 어떤 그 메시지를 내는 데는 굉장히 천부적인 소실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메시지로 관세를 다시 또 유효한 수단이고 아름다운 어떤 수단으로 만드는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연방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지만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품목관세는 또 별개잖아요. 뭐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가 지금 높게 책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더 올릴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더 올릴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무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놨고 그거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자동차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5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더 올린다면 과연 미국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도 주요 수출국인 한국이나 일본, EU 같은 국가들에게 동등하게 매겨가지고 또 그 경쟁의 장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여전히 주고 이와 더불어서 무역 수출 적자를 줄이고 어떤 세수로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15%면 충분하고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15%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내할 수 있어. 그런데 25%로 올라가면 이거는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좀 절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려서 트럼프 행정부가 얻을 수 있는 긴급한 뭐 이유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복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그렇다면 15% 정도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 저희가 슈퍼 301조라고 하는데 우리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역법 301조라는 게 불공정하고 미국이 차별적인 무역관을 취하는 상대국에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무역 적자를 갖다가 가하는 국가들이 주요 교역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일본, EU, 뭐 중국, 뭐 멕시코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근데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301조하고 232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15%를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품목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세를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복원해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다면 무역법 301조하고 232조를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무역법 301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15%의 어떤 그 관세를 부과하고 이거는 기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고 그다음에 무역법 232조에서 품목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할 텐데 상호 관세하고는 상호관세 말씀해 주신 자동차나 철강 그건 품목 관세였으니까 영향을 안 받잖아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그러니까 굳이 그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지는 봐야 되겠고 활용한다면 상호관세 15%를 복원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진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역 합의할 때 그 안보 협의도 같이 했었잖아요. 뭐 핵 추진 잠수함을 비롯해서 안보 합의도 있었는데
지금 이 무역 합의가 조금 약간 이 대법원 연방 대법원 판결로 약간 어그러지는 상황이 되면서 연계돼서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뭐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팩트시트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양간에 그 협상을 했잖아요. 그때가 두 개 중요한 축이 있었잖아요.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이 있었는데 안보 협상 같은 경우에는 후문으로 들리는 얘기가 지난 8월에 정상회담 때 이미 거의 합의문에 도출했다. 그렇게 합의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 그렇지만 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보 협상의 성과만이라도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따로 떼서 홍보를 하자. 결과물을 내자 했는데 미국이 난색을 펴면서 관세 협상이 미국에는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자, 패키지를 하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0월, 11월 때 그때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걸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에게 얼마 전에 그 관세 상호관세를 15%, 25%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한국 측이 이행하는 게 좀 미비한 것 같다. 이게 백악관을 중심으로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그 분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안보와 그 통상을 패키지로 해서 통과시킬 정도로 통상 그 이슈가 최우선순위라면 지금 상황에서 그 통상 이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우선순위를 두는 안보 이슈만 먼저 나가게 할 그런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관련된 그 미국 부처의 뭐 국무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에너지부 그런 그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저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걸 아는데 자기들이 먼저 방안을 해서 일을 진전시킨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강심장을 가진 공무원은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파를 좀 갖고 있다고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는 따로 다르게 얘기하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가 잘 진행이 돼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어떤 대미 투자라든지 후속 협상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뭔가 투자를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렇다면은 이 안보 협상이 지금은 조금 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다시 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은 지금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래저래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서서 그 미중 정상회담 말씀을 하셨는데 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거다 지금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뭐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미중 정상회담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미국 측 입장이고요. 네. 중국 측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고 있겠죠. 어쨌든 이번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보면 작년 11월 1일 날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들을 명문화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보면 히토류를 갖다가 중국 측이 수출 통제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산 대두라든지 에너지 수입하는 것을 이제 다시 재개하는 것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유예해주고 관세를 낮추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만 문제라든지 다른 안보 문제는 다루기가 쉽지 않고 워낙 평행성을 달리기 때문에 그건 원칙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상호 관세가 위헌 판결 난 거는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국이 상대적 열세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중국에게도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건 뭐 대두를 더 사주고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율이나 뭔가 통상 안보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냥 우호적으로 그 관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유인책으로 히토리 수출 통제를 좀 유예하는 걸 명문화 좀 해준다든지 대두 수입을 뭐 2천만 톤, 2,500만 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좀 길을 살려준다든지 에너지 수입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만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상호 관세가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그 뭐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 미치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선 카드를 하나 더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카드를 하나 더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서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 2기 때 중국이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미국의 협상력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트럼프 예. 1기 때 바이든 행정부 때 거의 8년을 그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중국이. 트럼프 1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저런 미국 행정부가 있지 이렇게 놀라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4년을 버티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고 바이든 4년을 보면서 저렇게 체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행정부가 있구나 보면서 그 8년간의 경험을 거치면서 반격 카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히토류라든지 대두습을 중단하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국내법에 기반을 해가지고 수출 통제를 하고 중국에 대해 통상 압박하는 걸 보고 똑같이 중국도 국내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 통상 압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좋은 수단을 중국에 가르쳐 준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미중의 관세 협상을 했을 때 상당히 중국이 어떤 그 상당히 힘이 센 걸 보여줬고 미국을 당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작년 미중 관세 협상에서 중국이 승리한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향후에도 미중 간의 통상이라든지 안보를 놓고 으르렁거리면서 경쟁을 할 건데요. 그것이 과거처럼 미국 우위로 일방적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하고 미중 정상회담도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